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땠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 주요국들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 띄워주시죠. 보시면 4,4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1%로 소폭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유로존에서 주요국 증시들이 소폭이나마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유로존의 7월 CPI에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드렸지만 이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3% 올랐다고 밝혀졌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비치에 부응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전달에 기록을 했었던 5.5%에서는 0.2%포인트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지난 2분기 유로존 경제는 소폭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로존의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면서 역시나 예비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0.2%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까지도 함께 웃도는 수준으로서 이렇게 CPI는 소폭이나마 낮아졌고 여기서 GDP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도 0.11%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46% 올랐고요. 8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에 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1.7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막판에 가서 더욱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주요국들에서는 긴축을 이제는 종료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원유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중동의 산유국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9월까지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가를 살펴볼 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수요 그리고 공급이 함께 맞물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공급량보다도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 개장한 7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뉴욕 증시는 이후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인 후 막판 매수세가 유의되면서 5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8, S&P 500은 0.15, 나스닥이 0.2,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0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의 탄력성과 하반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호재로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은 3% 초반까지 낮아졌고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지수도 4%대까지 줄어든 반면 노동시장의 강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 4분기 실적 발표에서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 80% 이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예상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는 지적이 힘이 실리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기초소재, 방위산업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운송업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한 3.939%, 달러 인덱스는 0.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BOB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으로 장난감 업체 헤스브로가 4% 상승했으며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19.9%의 급등세를 보였고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강력한 흥행을 보이면서 지난주 입장 수익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영화관 업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멜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8조 1천억 달러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벤가드 그룹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완전한 인플레이션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 전략 그룹 책임자인 조 데이비스는 블룸버그에 출연해 뱅가드 그룹은 연착륙 가설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을 꼽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냉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연준 내부에서 더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측이 극적으로 양극화된 상태라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내년에 실업률이 최소 0.3에서 0.4%가량 상승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경기 침체와 100% 연관되어 있다며 따라서 심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은 경기 침체 상태라면서 실적이 매우 적다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닐 카시킬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며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로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 지표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계속 놀라게 한다면서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일부 일자리 손실과 경제 성장의 둔화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실업률과 관련해 몇 달 안에 4%까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저점인 3.6%를 기록 중이라고 강조하며 연준이 경제에 대한 열기 등을 시키려 하는 가운데 아직 광범위한 실직이나 임금 하락이 없지만 노동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구축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이며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 블랙스톤의 주가가 오늘 0.23% 하락해 104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랙스톤이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건 AI 산업으로 성장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최근 블랙스톤이 전통적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블랙스톤은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고 이달 초 22억 달러에 이르는 개인 창고 시설을 매각했으며 이전에도 라스베가스 카지노 지분 49%와 텍사스 리조트를 매각해 각각 28억 달러와 8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46.8이며 이어 상무부의 6월 건설 지출, 노동부의 6월 구인 지표, S&P 글로벌의 7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머크, 파이저, 캐터필러를 시작으로 스타벅스, 우버 테크놀로지스, 선파워, VF-코프, 올스테이트, 알트리아,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일렉트로닉 아스, 퍼스트 에너지, 노르지언 크루즈 라인, 마라톤 페트롤리엄, 시스코 코프, 대번 에너지, 그리고 콜롬비아 스포츠웨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에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0.93% 상승한 2,632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출회가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징주들 살펴보기 전에 전기전자 섹터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주들 다시 쉬어갑니다. 삼성전자가 1.13%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가 확인해 보시면 7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69,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 장중에 고점 확인해 보시면 7만 1,000원이었다는 점, 장 초반에 이렇게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가 됐다는 점 주가 양상으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3.59% 하락한 12만 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그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HBM 최대 수혜주로 여겨진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3%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같은 정유주들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히 SOL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OL이 2.74%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4,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정유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국제 유가를 설명을 드릴 때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유주들 쪽으로도 수혜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이 유가 상승률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한 달 동안 16%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정유주들 쪽으로는 어떻게 유입이 될지 향후에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에서 핵심적이었던 부분 살펴볼 텐데요. 우선 2차 전지주들 전일시장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셋업체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32% 오른 56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셋업체들 3사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분석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 미래를 향한 전망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인 AMPC 혜택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의 올해 2분기 합산 매출액은 총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매출액은 8조 7,74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60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의 경우 73% 급증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135.5% 급증한 수준입니다. 또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 9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 셋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미국의 AMPC 혜택이 본격적으로 수익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수혜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가시적인 움직임 이 부분이 관전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제가 SOE를 간략하게 훑어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정유와 관련해서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유입이 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3.98% 오른 21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시장 인터넷 플랫폼주들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7% 넘게 오르면서 카카오보다도 더 강한 탄력을 받았는데요. 네이버가 7.58% 오른 22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권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FN가이드는 네이버가 2분기 매출액의 경우 2조 4,3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3,68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8.8% 그리고 9.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대로 성적표가 나온다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24일에 이 하이퍼클로바 X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입증한다면 네이버 쪽으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시장 철강주들의 강세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우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전일시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요. 또 휴스틸도 3.83% 오른 가운데 현대제철이 0.84% 상승을 했습니다. 또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2,9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KG스틸이 3.89%, 고려제강의 경우에도 15% 넘게 오른 15.81% 오른 28,8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철강주들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이 경기 부양세 기대감이 또 한 번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정책의 핵심 단어로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규제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부실하게 나오면서 이 부동산 경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점을 내세운 거였는데요. 따라서 철강주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면서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반등을 전망하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당분간 발표가 될 것이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봤고요. 이 중국 내 내수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로 인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경우 국산 철강제 수출로가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도 분석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강주들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93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9.33% 강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2.82%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 LNF의 경우 7.97%로 8%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리튬주들 또는 이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따라서 지수도 함께 올랐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I주들 살펴볼 텐데요. AI주들 국내외 AI 개발 소식과 이 AI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서 네이버가 발표했었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일 시장 살펴보시면 셀바스 AI 15.86%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02%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솔트룩스가 21.36%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네이버,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런 소식을 전해왔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 GPT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술력이 부각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 및 AI 원격 의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울트라 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의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까지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단키트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진단키트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이었던 진단키트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